1630년대와 1640년대에 로마에서 5명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자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고대 귀족 가문의 딸이자 프랑스 유력 정치가들의 조카였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과 야망, 그리고 스캔들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성들의 아내이자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악명 높은 만치니 자매들의 이야기를 탐험해 봅시다. 만치니 자매들은 초기 근대 유럽 무대에서 가장 화려하고 스캔들이 많았던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로렌초 만치니, 남작은 로마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귀족 가문 중 하나인 명문 만치니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평범한 혈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문의 뿌리는 로마 공화정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조상 중 한 명이 역사의 중심에서 제국의 운명을 좌우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149년에서 146년 사이 카르타고를 상대로 한 제3차 포에니 전쟁 동안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지롤라마 마차리니는 로마 출신으로 훨씬 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야망과 행운 덕분에 1634년에 로렌초 만치니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모두 그녀의 영향력 있는 오빠 줄리오 마차리니, 즉 역사적으로 더 잘 알려진 마자랭 추기경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로마에서 영리한 교황청 하인이었습니다. 마자랭의 눈부신 출세는 그를 바티칸 비서국에서 추기경의 붉은 로브를 입는 자리까지 올려놓았고, 이는 그를 교황 바로 아래 위치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무대는 이탈리아가 아닌 프랑스였습니다. 1630년대 후반에 그곳으로 파견된 마자랭은 태양왕 루이 14세의 수석장관이 되어 1650년대에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막강한 영향력과 끊임없는 책략이 그의 조카딸들의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롤라마와 로렌초의 결혼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자녀는 3아들과 7딸,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아들 중 2명은 10대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필리프만 남아 프랑스에서 귀족이자 총사대로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쥔 건 바로 그 자매들이었습니다. 망치니 가문의 7딸 중 5이 성인이 되어 큰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라우라, 올림프, 올림피아 중 어떤가요? 마리 오르탕스와 막내 마리안느는 1636년에서 1649년 사이 불과 13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반항적인 자매들은 드라마를 만들고 관습을 깨뜨리며 유럽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라우라 만치니는 만치니 자매의 맏이었습니다. 그녀는 1636년 5월 6일 태어나 10자녀 중 첫째였습니다. 그녀는 로마 출신이며 가족은 1640년대에 거주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도시 귀족들 사이에서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귀족층은 오랜 역사의 가문들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가문이 교회의 추기경이나 교황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와 이탈리아는 한 세기 전 이탈리아 전쟁 때처럼 더 이상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라우라의 어린 시절을 괴롭힌 것은 17세기 이탈리아를 강타한 연이은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마 귀족 사회에서 궁정의 교양 있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1651년 15세 라우라는 38세 루이 드 부르봉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파리에서 그녀의 삼촌이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랑은 평범한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이 드 부르봉, 메르쿠르 공작이었으며 부르봉 왕조를 프랑스의 왕가로 세운 바로 그 군주 앙리 4세의 손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우라는 프랑스의 루이 14세 국왕의 육촌 형제와 결혼한 셈이었습니다. 세 아들은 루이 조제프 1654년, 필리프 1655년, 쥘 세자르 1657년입니다. 그녀가 부르봉 가문에 시집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치니 가족 전체가 파리의 프랑스 궁정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들의 아버지 로렌초가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롤라마는 오빠 마자랭 추기경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의 명령은 간단했다. 로마를 떠나 운에 맡기라는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라우라의 새로운 결혼으로 인해
그 가족의 운명이 부르봉 왕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고 파리에서 라우라는 왕족의 공주라는 이유로 전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치니 자매들의 프랑스 도착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즉시 그들은 악랄한 반 마자랭 유인물의 표적이 되었고 그 유인물들은 그들을 더러운 공주, 악취나는 뱀이라고 조롱하며 그들의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내려온 것은 만치니 자매 5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사촌, 안느마리와 라우라 마리토치 역시 마자랭 추기경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7명의 젊은 여성들은 함께 악명 높은 무리를 이루었고 곧 마자리네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궁정에 공식 소개되자 빌루아 원수는 왕의 삼촌 오를레앙 공작 가스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은 전혀 부유하지 않지만 곧 아름다운 성과, 넉넉한 수입, 귀한 보석, 값진 은식기,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될 젊은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우라 만치니는 더 이상 자매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1657년 2월 라우라 만치니는 3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 일 후 성직자가 되어 곧 추기경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라우라의 3자녀는 자매들에게 맡겨졌고 5자매 중 둘째는 올림피아였습니다. 그녀는 1638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만치니 가족이 모두 프랑스 궁정으로 이주했을 때 그녀는 10대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둘째 딸로서 그녀는 삼촌의 끊임없는 권력게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추기경이었던 쥘 마사랭은 스스로 합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만치니 자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마사랭은 지롤라마의 자녀들을 자신의 대리가족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정치적 왕조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올랭프는 1657년 사보이 가문의 유진 모리스 공과 결혼했습니다. 사보이 가문은 사보이 공국을 지배하던 유력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그곳에서 2사람은 함께 8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중 6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올랭프는 프랑스 궁정에서 유명한 책략가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왕의 정부였다고 전해지며 왕의 형수인 오를레앙 공작 부인과도 밀접하게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1673년 남편이 요절한 후 그녀의 음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1679년 그녀는 아페르 드 푸아송, 즉 독약 사건에 연루되며 음모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림프 등 궁정 인물들이 점쟁이를 고용해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진행됐습니다. 그 당시 카트린 몽부아쟁은 왕의 정부였던 루이즈 드라 발리에르를 독살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스캔들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독약 사건의 일환으로 여러 음모에 연루되었습니다. 결국 수십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올림프의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녀는 프랑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스페인 궁정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또다시 독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이 혐의의 진실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세월을 브뤼셀에서 보내며 1708년 7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독을 쓰고 싶은 유혹을 견뎠습니다. 만치니 자매 중 셋째 마리 만치니는 1639년 8월 28일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인이었고 루이 왕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그녀와 결혼할 수도 있다는 제안은 그의 고문들에 의해 일축되었습니다. 고문들은 그가 유럽 대륙의 주요 왕가 출신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정적 유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이 왕은 자신의 마음보다 왕국을 우선시하며 그녀를 잃은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마리와 왕을 떼어놓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급히 로렌초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팔리아노의 콜론나. 그들은 1661년 이탈리아에서 결혼했으며 그때 마리는 22세였습니다. 콜론나 가문은 17세기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인 바르베리니와 연관된 이탈리아의 주요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로렌초는 1665년 사이 필리포, 마르크, 안토니오, 카를로 3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후 1670년대 초반에 그녀와 로렌초의 결혼 생활이 더욱 악화되면서 마리는 더 이상 아이를 갖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17세기에 강제로 종교시설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마리는 이탈리아를 떠나 북유럽의 언니 오르탕스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680년대에 그곳에서 두 자매는 유명한 회고록 작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689년 남편 사망 후 마리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마리 우드는 성인이 된 후 1715년까지 오랫동안 여행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1715년 75세로 이탈리아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다섯 자매 중 가장 존경받은 인물은 오르탕스였습니다. 오르탕스와 그녀의 새언니들 사이에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르탕스는 1646년 6월생이라 아직 아기였습니다. 만치니 가문이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파리의 프랑스 궁정에 합류할 때 1650년대 어린 나이부터 오르탕스의 결혼 가능성을 둘러싼 음모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영국 내전이 끝난 1649년에 영국 의회에 의해 처형된 찰스 1세의 아내 헨리에타 마리아 왕비는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실 궁정에서는 오르탕스를 헨리에타 마리아의 장남이자 미래 영국 국왕 찰스 2세와 결혼시키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61년 마자랭 추기경이 사망하자 만치니 가문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면서 왕실과의 결혼 가능성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그녀의 삼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살이었던 오르탕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인 라마야리 공작 아르망 샤를드 라포르트와 결혼했습니다. 오르탕스의 결혼 생활도 마리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드 라포르트는 오르탕스보다 14살이나 많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인물이었으며 매력적인 젊은 아내가 끊임없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밤에 오르탕스 방을 급히 수색해 그녀의 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으라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1660년대 중반 결혼해 4자녀를 두었으나 오르탕스는 1668년 결혼 생활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무렵 그녀의 남편은 집안의 예술품 컬렉션을 훼손하고 육체 노출을 부도덕하다며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여성 하인들이 남성의 관심을 끌지 못하도록 이빨을 뽑으라고 명령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드라포르트의 정신적 쇠퇴가 알려지자 오르탕스를 떠난 뒤 루이 14세는 그녀에게 궁정의 보호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전 구혼자였던 사보이 공작에게서 매우 많은 연금을 받아 수년 동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1670년대 중반에 영국 궁정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영국 왕위에 복귀한 찰스 2세 왕과 다시 인연을 맺었습니다. 166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명한 바람둥이였던 찰스 2세는 20명 이상의 사생아를 두었고 파리에서 그녀와의 결혼이 제한된 지 20년이 지난 후 오르탕스를 자신의 정부 중 한 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반프랑스, 반가톨릭 광풍이 불던 시기에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교황 음모 사건 당시 오르탕스는 프랑스 궁정의 첩자라는 오해로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이탈리아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오르탕스는 유럽 왕족과의 불륜뿐만 아니라 찰스 왕의 딸인 앤 레너드와의 관계로 인해 극도로 문란한 여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오르탕스는 왕의 총애를 잃고 더 이상 왕의 총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화해해 오르탕스와 찰스는 친구로 남았습니다. 오르탕스는 남은 생을 영국에서 보내며 마리처럼 일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회고록은 근세 초기 귀족 여성들이 결혼 생활 문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녀는 1699년 50대 중반에 사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남편은 이 시점에 다시 나타나 그녀의 유해를 채 싣고 프랑스 곳곳을 데리고 다녔으며 결국 마사랭 가문의 무덤에 그녀를 안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안느는 망친이 자매 5명 중 막내였습니다. 그녀는 1649년에 태어났고 가족이 파리로 이사할 때 막내라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매들 중에서 응석바디였고 가장 재치있고 활기찬 인물로 불렸습니다. 특이한 성장 환경 덕분에 마리안느는 언니 로라가 1657년에 사망한 후 조카들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안느 자신도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고드프루와 모리스 드 라투르 부용 공작과의 결혼을 1661년에 합의했는데 이는 그녀의 삼촌인 마자랭 추기경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들은 1662년 4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화목하게 살았고 고드프루와 모리스는 마리안느를 사랑해 그녀의 연애도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7자녀를 두었고 대부분 오래 살았습니다. 망치니 자매들은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아 드물게 운이 좋았던 셈입니다. 당시엔 약 30%의 아이들이 출생이나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올랭프 언니처럼 마리안느도 1670년대 후반 프랑스 궁정에서 일어난 독약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1680년 초에 재판을 받게 된 마리안느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성공적으로 변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정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680년 그녀가 용감히 자신을 변호해 프랑스 국민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녀는 다시 궁정에 초대됐고 그때 궁정은 파리 외곽 루이 14세의 새 궁전 베르사유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1680년대 중반의 상황이 다시 나빠지자 그녀는 궁정을 떠나 남편과 함께 시골 영지에서 조용한 삶을 보내며 여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망치니 자매 5명은 유럽 왕실 궁정에서 스캔들 많고 흥미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저명한 인물로 성장한 자녀들도 두었습니다. 라우라의 세 아들 중 한 명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유아기에 사망했지만 나머지 두 아들은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 공작이 되었고 루이 조제프는 17세기 후반 한동안 프랑스 원수로도 복무했습니다. 이 칭호는 당시 프랑스 최고의 군사 지도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올림프의 아들 사부아의 외젠 왕자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680-90년대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제국과의 범유럽 전쟁에서 그의 역할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중 말벌어 공작과 여러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동맹을 맺으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리의 아들 필리포는 팔리아노 공작 자기와 재산을 물려받아 이탈리아의 유명한 예술 후원가가 되었습니다. 마리안의 아들들 중 몇 명도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 프랑스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서유럽 지배를 위해 끊임없이 전쟁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만치니 자매의 후손들에 관한 가장 눈에 띄는 이야기는 오르탕스의 가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증손녀들은 유명한 넬자매 5명이었는데 이들은 만치니 가문의 조상들과 기묘하게 겹치듯 18세기 중반 프랑스의 루이 15세 왕과의 결혼과 관계로 유명해졌습니다. 만치니 자매에 관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이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 영상 업로드 즉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생에 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